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겸손은 여기 어디서 약 진짜 힘든 목소리 6km 신호 나왔는데.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다스베이다 38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쓰다 잠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총총총. 네, 안녕하세요. 그 감곡 나오고 나서 네. 구독자 몇 명 됐어요? 지금 1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고받기로 한 거 있지 않나? 노래 하나 만들어주기로?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치? 쉽지 않는데 한번 하고 있어요. 그치? 네네. 노래. 얼른 제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않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너무 세련됐어. 노래가 진짜야. 감사합니다. 그날 약 이후에 300m 혹시 신호 위반 공연 및 요청 시속 같은 게 50km 일거나 단속 아니면 구간입니다. 아직 막 그렇게 체감될 만큼 약 많지는 600m 앞에서 않은데 인천동 그래도 방면 유튜브 상에서 좌회전입니다. 막 좋아요나 그 댓글도 엄청 많아지고요. 그때 공연 한다고 말씀드렸던 공연장이 여기보다도 작은데 여기보다 더 작다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오페라 공연을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보다 한참 작은데 많이 와주셔가지고 좀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고 말하지 있어요. 말고 여기서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안 돼. 꽉 찼어 우리. 아이고. 저런 노래는 어때요? 어떤 잘 가라 검찰청? 약 300m 앞에서 인천동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공소청법 45조 이재명 통편집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메론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정치에도 관심이 있으신가 혹시? 없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계엄을 겪고 지난 1년 동안 밤잠 못 자는 잠시 후 날들도 있을 거 연속으로 아니에요. 과속 방지턱이 그런 있습니다. 날들도 있었죠. 그렇지. 저런 건 어때요? 제목 부부 이야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9m 앞 좌회전입니다. 그런 건 좀 서정적으로 풀어도 되지. 새로운 그 경로로 정도는 안내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는 헤어진 거야 이제. 그 중에 뭘 할 거야? 제일 먼저. 그럼 부부 이야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이제 제가 각방 쓰는 거니? 우리는 다 우리만 알아들으면 되잖아. 네. 노래는 서정적으로 흘러도 돼요. 그렇죠. 다들 이제 노래를 듣는 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는 그치? 거니까 한 달 어때? 한 달? 쉽지 않죠. 아니 그렇게까지 정성 들일 필요 없어. 지금 3월 18일이니까 5월 18일에 봅시다. 발매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발매? 월매 못할걸? 그 정도면 뭐 제가 한번 우리만 아는 로고송처럼 흥얼흥얼하면서 네. 흥얼흥얼하게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4월로 할까요? 5월 18일로 합시다. 자,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가요. 왜 유튜브라던가 뭐 저의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우리가 알아서 띄워줄게. 자,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서정적인 노래 나올 것 같아.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지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컨디션 올라오고 계신가? 회복 중이세요. 그러잖아도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얘기하고 딱 들어오자마자. 없으니까 더 보고 싶네. 그러니까 있을 땐 너무 흔하더니.
자, 또 우리 민주진영의 아주 기쁜 날입니다. 법안이 잘 돼가지고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나경원 SNS 첫 줄보다 잘 됐구나 하고 접었어요. 조선일보도 또 한마디 거들었거든요. 조선일보가 광분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나경원 씨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잘 됐다. 근데 조중동이 오늘 헤드라인이 다 달랐어요. 조선일보는 강경파 잠시 후 비판하다가 노인 로 보호구역입니다. 넘어갔다. 동아일보는 뭐 크게 변화 없이 큰 변화 없다. 그런 취지였고, 중앙일보는 엉뚱하게 논점을 흐렸어요.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박탈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오늘 자기들도 헷갈려. 지금까지는 포카페이스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헷갈려. 우리 뜻대로 되나? 그리고 포카페이스 하고 있었는데 고친 거를 보니까, 그리고 사정을 알고 보니까 강경파는 대통령이었어. 내가 오늘 정청래 대표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했던 게 중수청법 45조 관련이에요. 당에서는 이렇게 수정안을 들고 왔다는 거 아니야. 수정안을 들고 왔더니 대통령이 없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일단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 보면 장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의를 통해 하나된 장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여기서 요란하지 않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극비리 조율이었더라고. 약 극비리. 600m 법사위원들 몇만 알고 단속 추미애, 구간입니다. 김, 박은정 이렇게 법사위원들이잖아 다. 판사, 민변, 검사 출신 이 정도만 알고 최고위원들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기가 막힌 내용이라고 보는데, 요란하지 약 않게 300m, 시속 마지막 30km 조율 라인에 단속 원래 구간입니다. 주문을 따지자면 민정수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라인을 정무수석으로 줬더라고.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1차안을 만들 때는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 출신이에요. 민정수석이 회의를 주도했다고 잠시 후 노인 알려졌어요.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법무부에 그 법안을 잠시 후 만든 연속으로 팀에 과속 검찰 방지턱이 출신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 대통령은 그 검찰총장 부르라고 하세요. 나쁜 검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잠시 후 과속 검사들이 아싸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고 원하는 걸 여기저기다가 잘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숨겨놨었다. 그걸 보고 야 이거 빗자루라고 해놓고 나중에 칼자루로 재조립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퇴임한 이재명 찌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차기에 민주진영 후보군 막 찌를 거 아니야 나중에 또? 그리고 수기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수기했어. 수기 찬반 토론도 하고. 그랬더니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나는 반면 수계.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왜 통과시키라고 했는데 어디서 반명질이야? 응? 아니 씨발 우리는 대통령을 걱정하는 건데 반명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말했던 가장 문제가 됐던 45조 수정 문구 가져왔더니 홍석재 하세요. 그러니까 검찰 요구사항 싹 넣고 다 반영한 다음에 검찰 출신을 싹 배제하고, 그러면 이제 무대 드는 거 걷어내볼까? 하고 싹 걷어내버렸어 이거. 약 600m 앞 강남 교차로에서 2000 장애인 이번에 방면 배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 뜻을 잠시 가장 잘 연속으로 안다면서 과속 미세조정만 방지턱이 하라고 당에서도 그랬거든. 몇몇이. 이게 메시지 300m 유통 경로가 앞 왜곡돼 교차로에서 있던 거야. 2000 대통령이 이걸 뭐라고 오른쪽 표현했냐면 방향입니다. 과정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국정 주요 과제 아닙니까?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600m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시속 과정에서 60km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자,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생극 좀 교차로에서 힘들더라도 2000 특히 장애인 갈등 방면 문제일수록 방향입니다. 이해하는 야부지시는 것일수록 약 정말로 300m 진지하게 터놓고 신호위반 진짜 시속 수기를 해야 됩니다. 60km 그래야 나중에 단속구간입니다.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순화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약 드라이하게 300m 앞 그 생극 과정 교차로에서 관리가 조금 2000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아, 정말 날 것으로 막 얘기하고 싶다. 그 과정 전체를 다 봤는데 그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보통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수기를 안 하대.
수기하랬더니 나는 수기하랬던 거예요. 재밌는 말을 했어요.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장날 때까지 얘기하다 보면 지쳐서 수용성이 잠시 후 높아진대. 왼쪽 방향입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검찰들이 일단 나가 떨어진 거 그런 것 같아. 검사 출신들은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검찰 개시봐도 안내까지 조용했던 거 계속 아니야. 직진입니다. 드디어 한두 명씩 이야기하고. 그렇지. 오늘 드디어. 그러니까 다 말해봐 해서 자기들 뜻을 다 넣어가지고 그 안에 담아놨더니 대통령이 알았어 싹 다 걷어내버렸어. 대통령이 의견의 대립이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코드를 재정렬해야 돼요. 당대표 시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치. 인기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정말 지치게 토론시켰거든요. 그거는 진짜 와 옆에서 보는데도 와 지친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쟁점이 있으면 자 각자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좋은 상품들을 내봐. 그리고 마지막 상품을 고르는 거는 국민들이 고를 거야. 국민들 눈높이에서 해야 돼. 그러면 의견을 내야 되는데 눈치를 본 거예요. 당대표 시절에는 의견을 활발히 냈어요. 맞아요. 그 유명한 게 정청래. 정청래 약 500m 끝까지 반대했어 그거. 이탄 끝까지 의원직 걸고 찬스 찬스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날 아침에 알려줘 자기한테. 뉴스공장에 나와서 제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결정했어. 2달 동안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는 설득했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그날 아침에 자기를 부르더래. 직감했대. 반대구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는 그 전에 주장하던 것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찬성 의견을 내는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때 반대하셨잖아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잊을 권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당당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검찰이잖아 한쪽이. 끝까지 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국민 눈높이에서 싹 종명나고 의견을 내라고 할 때는 의견을 내야 돼요. 수기를 하라고 하면 수기를 하고 대통령의 속마음이 뭐야?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1년도 안 된 이렇게 인기 좋은 대통령의 뜻을 알면 그게 얼마나 본인한테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지. 전 그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자기 권력을 쥐고 안 놓고 속마음을 숨겼다가 복수하고 검찰들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20-30년 검찰이랑 싸운 부력 있는 시민들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걱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반면이다. 언론들도 완전히 정반대로 읽은 거예요. 언론에서 굉장히 조장하는 분위기가 컸다. 이게 뭐 청와대 관계자 발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뭐 의견을 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프레임을 잡고 대통령이 하면서 강경파에 경고했다 아마. 네, 결론이 나면은 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욕먹음. 이렇게 왔다 영모로.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 얘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의아했던 45조 그 조용한 조율 가운데 어떻게 조정이 됐냐. 처음 말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정 대표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우리 당에 넘겨준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면서 9시 직전에 우리 당에 넘겨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쫙 저도 이제 리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45조를 불러 지었습니다. 다 지어져 있어. 45조. 나도 딱 보자마자 이렇게 평강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딱 해놓고 쫙 1항부터 지어져 있어요. 전부 다 없어. 전부 다. 이 내용을 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본 연결. 신당 입장에서
혹시 조금 미심쩍게 그러니까 나오면 뭔가 미진하게 나오면 우리는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선명하고 강하게 쇄빙선의 본체로 한번 보여주자. 1km 그래. 시속 필버 80km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필버. 집권당의 책임감으로 이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냐. 그 중간에 책임성과 선명성을 다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고 있었거든. 시속 이거 보기 전에 괜히 고민하고 있어. 보기 전에. 근데 이거 보는데 줄이 이렇게 져가지고 온 거야. 둘이 통삭제. 통삭제 이거 보세요 이게. 나도 궁금했단 말이지. 누가 이렇게 했는가? 누가? 강경파가 하도 주도했다고 하니까 기사 봐봐요. 전부 다 대통령이 강경파 질타.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 있어. 그래서 이거 누가 한 거냐니까 그거 당에서는 수정 문구를 가져왔던 대통령이 촥 가져오다는 거야. 이거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46조가 45조가 됐어요. 이거 보세요. 46조가 45조가 됐어. 45조가 통삭제 되면서. 그리고 끝나버려서 오늘 법사위 통과해버렸단 말이야. 뭐 어떻게 반대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통과는 금요일 그쪽이 필버 안 되잖아. 아, 그래? 하거나 24시간 계산해야지. 그러면 금요일 통과되겠네. 예. 토요일까지 통과돼요. 법이 2개라.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 검찰들이 이 시속 패스 글쓸 70km 시간을 안 주시는데 하다가 이렇게. 혹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나? 이러고 있다가 아니, 약 3km 앞 그렇게 시속 됐다고 생각했던 것 70km 같아. 박수영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언론은 우리 편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반대가 반명으로 휘둘맞고 있고 이천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됐다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어느 순간 보니까 당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은 검찰총장이란 명칭이에요. 그거 너 가져 그냥. 그냥 공소청이 아니라 대공소청이라고 정해왔어요. 대자 빼. 대자가 빠졌어. 나 이게 너무 웃겨. 검찰총장 알았어 그렇게 불렀어. 이게 더 초라하잖아. 프로세스의 디테일까지 우리는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참에 조율하던 파트에서 이거 내부 점검을 해봐야죠. 내부 점검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과정관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토론을 하라는데 왜 토론을 제대로 안 됐느냐. 그다음에 나는 얘기를 했는데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잘라 먹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대통령 뜻을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왜 점검을 해야 되냐면 검찰개혁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6월 이후에 다음 안내까지 3차가 계속 남아 직진입니다. 있잖아요. 형사소송법. 그렇지. 빗자루 말고 칼자루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마지막으로 절차를 정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보안수사권하고 절차 정비. 이 토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한번 겪어봐가지고 안 그랬으면 네. 좋겠어.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왜 형사소송법 같이 안 할까? 형사소송법이라고는 구멍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분리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여기에다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층위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깔끔하게 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사소송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구분 응선까지 온 거예요. 당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까지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최종 조율을 할 때조차. 대통령이 하면 청원 의견이 어떻게 돼? 이걸 먼저 묻는 게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정치인한테 몸에 배어있는 네, 거거든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이 있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토론해. 끝까지 토론해서 네, 의견을 내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못했던 것 그 같아요. 부분을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의견을 내면 강경파. 내가 대통령의 뜻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당내 세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이 하라는데 왜 빨리 안 하냐고 눈치를 주고 압박을 하니까 위축됐던 의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세 조정에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정안을 올리니까 아니 이거 왜 수정하세요? 지우세요. 정 대표도 합당 이슈 벌어졌을 때 그때를 떠올린 것 같아요. 그때가 저도 떠올랐고 그리고 정 대표도 그때가 떠올랐기 때문에 조용히 긴밀하게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조용히 50km 긴밀하게? 구간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반명 집단으로 막 여기도 반명됐고 저도 반명됐고 정청래도 반명됐고 아니 이 조항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럼 다 반명이 됐어. 여러분도 다 반명됐잖아.
아니 우리는 걱정하는 건데 반명이라니. 아니 그리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쭉쭉 가면서 또 굳이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 아니 대통령이 통으로 삭제했는데 왜 바뀐 게 별로 없다고 바뀐 그래. 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정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 설마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그렇더라고. 근데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실력, 처세, 입장 이런 게 확인이 됐잖아요. 아유, 다 드러났어요. 아 진짜 위기가 오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안 되는구나. 그런 파악도 두고 됐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단속 아, 이게 구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검사가 원래 대단한 직위였어요. 검사는 다른 모든 공무원과 다르게 잘못해도 잘리지를 않았어요. 약 검사는 600m 국회에서 신호 탄핵을 위반 해야 및 돼요. 시속 그리고 70km 헌재에 가도 구간입니다. 다 살아나. 한 번도 탄핵을 못해서 왜? 검사들이 기록을 줘야 되는데 안 줘. 300m 검사들 시속 스스로 70km 내부적으로 야, 넌 단속 너무했다. 나가. 이거만이 유일한 징계고 외부에서는 그들을 자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표적 수사하고 조작 수사하고 검찰총장이 하란 대로 하고 대통령이 하란 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서 표적 수사하고 정치 수사하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야. 이것도 하필이면 공소처법 45조야. 징계 파면이 들어온 거예요. 해임하고 파면은 굉장히 다르죠. 해임은 절반 돈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파면은 아무것도 못 받고. 근데 파면을 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 이때까지. 탄핵이 아니면 파면이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 심지어 탄핵을 해도 헌재에서 살아났어 다. 국회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증거를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권이 얼마나 큰지 수사한 내용을 안 주거든 헌재. 그러니까 헌재는 판단할 게 없어. 아니 무슨 공무원 파면하는데 국회가 나서고 헌재가 나서야 되냐. 그러니까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 이때까지. 그래서 한 번도 안 잘랐다니까 한 번도. 보안 수사권 이것도 어떻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면 꼼수로 집어넣었던 게 사이버 범죄예요. 요즘은 사이버 범죄 아닌 게 어딨어. 그 인터넷 쓰면 다 사이버 범죄야. 약 그래서 600m 거의 무한대로 신호 확장할 수 위반 및 시속 있었는데 70km 그걸 어떻게 단속 바꿨냐면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때라고로 딱 제한해 약 버렸거든. 300m 그런 신호 식으로 위반 및 시속 보안 70km 단속 수사를 구간입니다. 아주 특정해서 예외를 정하고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정하고 가둬둘 수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안수사권 하나도 주지 않는 거, 원칙적 보안수사권 폐지, 예외적 인정, 무척 구체적으로. 무척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보안수사권 전면 인정. 이게 크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세 가지가 그렇지. 있는데 3번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번을 주장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일본을 주장해야 된다고 요 1번을 주장할 것이다. 일본을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2번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라는 거야. 얼마큼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지. 300m 신호 위반 및 시속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70km 그 단속 예외를 구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의견의 토론이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왜 꼭 필요한지. 예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1번을 주장할 것입니다. 반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조국혁신당은 스탠스가 그래야 되죠. 네. 1번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3번 주장하는 애는 버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가운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예요? 원칙과 예외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예외가 원칙을 잡아먹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대표적으로 선거법이 그래요. 원래 선거법은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요것만 못한다라고 돼 있어. 근데 거꾸로야. 실제로는 실제로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열어놓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외가 원칙을 잡아먹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외를 규정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한적으로 예.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도 확실하게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제발 좀 약 600m 그걸로 별건으로 안 신호 위반 나게 및 시속 그리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다 60km 삭제 구간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 거야 보니까 다 집어넣어봐 그래 알았어 다 집어넣었어? 통으로 지워 이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도 1년에 25만 건이란 말이죠. 1년에 25만 건이면 그걸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인력이 상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보안 수사권까지 들어오면 그렇지. 그대로 검찰 수사 조직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 꼼수도 잡혔더라고요 그게 부칙이 있어 검찰청 조직
이 고스란히 공소청 조직으로 간다고 원래 돼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이 쭉 공소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검찰청에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관도 있어요. 약 300m 앞 이 신호위반 수사관까지 다 간다는 60km 얘기예요. 단속 수사는 하지 구간입니다. 말라고 그랬는데 이 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검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검찰 내에 있는 에이스급 수사관들 바로 중수청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 왜냐면 통으로 옮겨갈 거니까. 그게 작전이었어. 우리는 감지를 못하지. 이 문구만 보면은 검찰청에 있던 검사가 공소청에 있던 검사가 간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수사관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 정부가 검찰청에 있던 검사 수사관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발령한다로 바꿨어요. 완전히 다르지. 그러면 정부가 수사관이에요? 중수청으로. 발령의 주체가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못 알아보는데 검찰은 이거가 핵심이라고 바로 눈치챘대. 아, 우리 뜻대로 안 되겠네. 박수. 대부분 45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통삭제 될 줄 알았으면 얘기 안 할 걸 그랬어. 자,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형사소송법하고 수사절차법 이런 남은 과제에서 또 끝까지 조국혁신당은 사명과 역할을 다하겠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반명 아님 이렇게. 이제 한국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클리셰적인 장면들 몇 개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 뉴스타파에서 봤던 그런 검사관, 뒤에 수사관들 막 수십 명 깔고 와가지고 무슨 조목조목처럼 와가지고 그렇게 가오잡는 장면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이거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어 이제. 근데 자기들이 해야 돼.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이고 그 법과 제도의 빈틈을 가지고 자기 권한을 확대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악용되지 못하도록 할 거냐. 나는 검사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또 바꿔버리게. 법을 뭔가 구멍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그게 구멍이었어? 그럼 바꿔야지. 또 바꾸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5기, 6기, 7기, 8기 민주개혁 정부가 계속 있어야 이 제도가 정착되는 거다. 결론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계속 이어질 거 아니야. 이거 뒤집어지는 걸 어떻게 봐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맞아요. 연속 집권해야 돼요. 한 20, 30년 최소한. 아니 20년이면 난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최소한 4번 연속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검사가 임용이 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쭉 가서 이게 내가 평생 살아온 검사의 사명이지 검사는 여기까지밖에 못하지 이게 몸과 마음과 생활로 익숙해질 때까지 집권을 해야 돼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40, 50대가 제일 가장 탄탄하고 두터운 민주진영이거든요. 40, 50대는 20년 후에도 60, 70대밖에 안 돼요. 60, 70대 요새 노는 거 아니잖아. 당신들 말하는 거야. X에다가 누가 20대 여성이 이모 삼촌들 600m 운동하세요. 신호위반 오래 시속 사셔야 합니다. 60km 여러분들 단속구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운동하세요. 운동하래. 우리 20, 30대의 바램이야. 40, 50대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이번에 제가 고향 특례시 마라톤 갔다 왔잖아요. 약 300m 뛰고 앞 왔어요. 신호위반 및 시간 시속 그러려면 60km 단속구간입니다. 2시간 5분? 아니 근데 제 나이 때 남성들 되게 많았고요. 저는 총수 건강이 제일 걱정이고 그리고 20, 30대 남자들 네.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뭐 이재명이고 뭐 공산주의고 뭐고 간에 내 돈 불어나게 해주는 사람이 짱이다. 주식도 계속 올라가지고. 네, 20, 30대 남자들이 다 인버스만 투자하고 있는 바보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게 주장했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돈. 벌게 해줬잖아. 그래. 아유, 이재명 좋아. 이렇게. 젊은 애들 사고방식이 딱 아닙니까? 내 계좌에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 최고다. 자본시장 간담회를 했어요. 이 시기에 대통령이 약 자본시장 600m 간담회를 할 거라고 신호위반 및 예상을 시속 못했어요. 60km 국회 안에 단속 지금 구간입니다. 코스피 5천위원회하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K 프리미엄인가? 오기영 위원장님이나 저나 또 약 경제민주화 300m 신호위반 관련된 및 모임을 시속 하는 60km 김만근 단속 변호사님, 구간입니다. 의원님 모여서 한번 얘기를 했거든. 야, 지방선거 전이니까 3차 상법개정까지는 했고
지방선거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 등 요거는 선거 앞두고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차분히 준비해서 그때 하자라고 작전을 짰거든. 근데 대통령이 오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해버렸어. 강경파야. 나 진짜. 그래서 오늘 국내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6초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계획회사에 돈 빌려주는 사람이 최고지. 경제민주화 의원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 쪽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제일 강경파보다 더 강경파야 보니까. 나 진짜 600m 최근에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대통령께서 단속 구간입니다. 잠을 언제 자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잖아요. 비서관들이나 고자진들 있는 방이나 장관들 방에 새벽 3시에도 텔레그램을 올린다는 거예요. 300m 그러면 또 새벽 3시 반에 시속 답을 하는 60km 장관들이 단속 있대.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답을 안 하고 있으면 그쪽 보좌진들 중에서 전화해서 장관님 대통령이 새벽 3시에 뭐 올렸는데 빨리 답글을 올리셔야 좀 말려야 돼, 그 양반. 그래서 오타니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쉬는 것도 약 용기다. 600m 대통령이 좀 신호위반 및 쉬셔야 돼. 시속 지금. 60km 단속 일할 구간입니다.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일할 때.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좀 더 든든한 마음이 들고 그러는 거죠. 그 공직자들이 약 고생하면 마음이 300m 흐뭇하잖아.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나는 자주 가는구나. 국무회의 때 막 사람들 바쁘게 막 일하는 거 보면 그래 고생들 하는구나 참 좋네. 대통령 뜻이 이미 정해졌어. 이런 얘기는 앞으로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대통령의 뜻을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국힘을 요새 너무 잘해가지고 뭘 보태줄 말이 없네. 남산 서울시장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나 안 나간다. 진짜야. 맘대로 해. 안 나간다. 아무도 안 말리니까 선당우사로 나가겠습니다. 아니 지선거 나가는데 선당우사가 무슨 말이야. 선당우사로 안 나간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선당우사로 나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장동훈도 너무 잘하고 있고 한동훈도 너무 잘해요. 다들 너무 잘하니까 이준석이 말하는 건 이제 듣지도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빈틈이 없나? 뭘 말할 게 없어요. 서로 잘 때려주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얘기도 한번 해야지. 응. 검찰개혁의 이 시대에 클라이막스라는 드라마가 ENA에서 지금 2화를 했는데 그게 야망이 있는데 특수저 검사여서 하루쯤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리 정치인의 뒤를 캐는 그런 검사가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대단히 뭐 신선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갖는 분야가 단속 구간입니다. 단편이잖아요. 흑영화 단편하고 다큐 단편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넷플릭스에. 텅 빈 모든 방이라는 작품은 텅 빈 모든 방. 네, All the Empty Rooms라고 해가지고 총기 사고로 죽은 아이들의 방을 가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방이니까 안 건드리고 잘 보존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고로 만약에 애가 한 명만 죽었어도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난리법석일 텐데 거기는 매년 있잖아. 매년 가끔씩 가다가 막 15명씩 죽잖아. 많이 죽어요. 진짜 35분 정도 되는데 다큐멘터리고, 그리고 금영화로 만든 단편 상 받은 거는 가수들이라는 작품인데 가수도 너무 좋아요. 보셨어요? 봤어. 네. 너무나 되게- 싶어서 봤더니 전혀 예측 못하게 정리해야 돼. 맞아요. 유머도 있지만 되게 감동도 있고 또 음악도 있고 아주 짧아요. 상 받는 단편이구나. 한 17분 정도 되는데 그런 작품 상 받았나 이번에? 상 받았어요. 어. 가수들이랑 텅 빈 방.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클릭했다가 재밌더라고. 아카데미상 여러 부분에 올랐던 기차의 꿈이라는 영화도 넷플릭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아무 일도 벌어지진 않아요. 네. 계속 보게 돼요. 벌목꾼 버전의 퍼펙트 데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기차의 꿈은 그래도 이렇게 사건이 좀 있죠. 안 했던 네. 기차의 꿈은 생애사니까. 네. 그 사람의 삶에 빨려 들어가. 기차의 꿈 너무 재밌고요. 그게 작품상 후보로 올라갔었죠. 예. 또 작품상 뭐 받았지? 원배틀 원배틀이 받았어요. 원배 그거 받아야 돼. 이변 받았어. 쓸었어요. 그거 그렇게 재밌는데 왜 흥행을 우리나라가 못했을까? 너무 긴 게 문제입니다. 길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 어렵나 그 영화가? 전혀 어렵지 않죠. 네. 그냥 보고 있으면 술술술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총기 사고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단편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았던 건데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총기 사고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상 받았던. 그리고 멘탈리스트 시리즈 되게 유명한데 멘탈리스트. 그것도 경찰 얘기인데 약간 심령술사처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지금 세븐이 나왔어요. 시즌 7이 세븐이나? 재밌더라고요. 네, 여전히 그 재밌고. 형사가 잘생긴 그 남자 아니야? 네, 그래서 보는 거지? 맞아요. 정확하게 여기 봤습니다. 예쁜 네. 여자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피키 블라인더스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이번 주에 나와요. 시리즈가 워낙에 이제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헤일 메리 영화로 영화는 나오면 어때요? 헤일메리 너무 신혼이방 및 재밌어요. 시속 고립된 60km 우주에서 단속 다시 이제 구간입니다. 지구로 귀환하고자 하는 자살 임무거든요, 사실. 그렇지.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우주로 나가는 사람 얘기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나중에 돌아오고 싶잖아요. 사실 임무를 완수하면 일단 약속 임무 공사, 완수까지가 신혼이방 목표였는데 및 지속 생각지 못한 생각지 거고. 못한 왜냐면은 이제 생각지 못한 외계인을 만나거든요. 외계 생명체 상권에서 우정을 싸우면서 약속 임무도 공사 완수하고 방면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만든다는 게 참. 소설이 되게 재밌어요. 소설을 소설도 읽어? 약 300m 영화 원작은 다 가산 있죠. 총거리에서 영화가 여주 뭔데. 도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의외로 책도 읽네. 아, 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달리기 하지. 그러니까 언제 연애하는 거야? 약 영화를 제가 언제 600m 하죠?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양도현 선생님이 단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추천을 해주신 게 있는데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새로운 경로로 장송에서 그건 안내합니다. 무슨 얘기야? 예, 용사 이름들이 다음 마왕을 안내까지 쓰러뜨리고 계속 나서 집중합니다. 마왕을 쓰러뜨리고 되게 나서 잔잔해, 근데. 그리고 나서 아니 후임담이에요. 후임담. 엘프니까 이제 아주 생명이 길거든요. 그래서 다시 모험을 시작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느끼는 것 아주 잔잔한 약 이야기. 300m 양도현 선생님이 시속 60km 본인은 완전 단속 대문자 T.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걸 과하게 느끼지 않고 아 저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거리를 두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양도현 선생님이랑 새로운 비슷한 캐릭터가 경로로 나온다. 안내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좌회전 저도 양 변호사님 추천으로 장송의 프리랜을 새로운 봤는데 경로로 일본에서는 안내합니다. 3대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요? 300m 가산 총거리에서 어른들의 여주 애니메이션이네. 도발 방면 네, 그렇습니다. 좌회전입니다. 깊이 있고 철학 있고 이런 건 잠시 아니에요. 후 그냥 잔잔해. 좌회전입니다. 그냥. 양 변호사 같아. 약 600m 시속 60km 단속 그런 거 구간입니다. 좋아요, 그런 거. 보고 싶어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양도현 선생님이 그 주인공 남자 성격, 그러니까 외모 빼고 정말 이거 얘기 안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성격이 좀 특이하거든요. 근데 양 변호사님이 그 성격이 본인이랑 똑같다. 양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걸 보고. 맞아요. 양 변호사가 옆에서 깐죽깐죽하는 게 그리우면 또 방송의 그걸 프리랜 보고. 애니메이션. 아니. 광고. 아, 우리 이거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 안 했어? 이거. 아니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고 약간 으슬으슬 추운 날에 진짜 이 600m 진범을 따뜻하게 회전 드시는 거 너무 직진 좋거든요. 방향 첫 번째 릴리 출구입니다. 아니면 브리트 약 둘 중에 300m 하나 고르셔가지고 시속 세 병에 60km 단속 30% 구간입니다. 할인된 가격이에요. 우리 다 건강해야 되니까 네 건강을 생각하면서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진 방향 첫 번째 출구입니다. 시원하게 따뜻하게 둘 다 가능합니다. 약 여러분 600m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신호위반 함께 한번 우리 60km 외쳐볼까요? 단속입니다. 네, 준비됐나요? 잠시 후 준비됐나요? 교차로에서 직진 I 방향 say 첫 번째 just you 출구입니다. say what? just just 60km 단속 Thank 구간입니다. you.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3월 달에 이 후원 요청하는 거를 들고 나오는 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선순환의 시즌이 3월입니다. 작년 연말에 세액공제들 많이 정치인들 후원하셨잖아요.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한 돈이 3월 급여에 꽂힙니다. 좋은 정치를 후원하는 선순환의 달이 3월이다. 선순환을 시작해 주십시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반명 아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 호스트 이상입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집안에 생기는 각종 냄새, 돌치가 드시죠? 방향제를 놔두기도 하고 공기청정기 돌려보기도 하지만 소용없을 때 참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 바로 다스 해치제입니다. 여기서 냄새 난다. 도원조 엄청난 낙지가 아주 먹업진 냄새 해결사죠. 사용한 기는 따라 달라지겠지만 2개월 동안은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탈수에는 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환기가 어려운 곳에는 이 가스 택시를 나오세요. 딴지마켓에서 후기 확인하시고 직접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맛있다. 어쨌든. 백예우유, 뉴 우유베개. 또 백예우유라고 했죠? 과속 방지턱이 왜 이러는 거야? 우유베개입니다. 예. 대단한 인기네요. 거의 200만 개. 후기를 이런 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거의 200만 개가 팔릴 정도로 확인된 후기는 10만 개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딴지마켓에서. 대장사랑 초창기 데뷔를 저희와 함께 약 했기 300m 때문에 앞 저희 시속 마켓에서 가장 60km 저렴합니다. 박수영 과속 이렇게 단속 나타나면 구간입니다. 후기도 20만 개가 됩니다. 후기를 확인하세요. 딴지마켓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애플비대 통변 매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돌파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됩니다. 3년 무상 AS 후기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성형삼삼 스테디셀러들은 후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품 함량이 높다. 딴지마켓. 자, 이번에는 국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트럼프가 삐졌더라고. 호주, 일본, 한국 필요 없어? 아니야, 전부 다 필요 없어. 아무도 함께하지 않나 봐요. 근데 거꾸로 이란이 제안했던 미국, 이스라엘 편 안 들고 위안화 결제하면 통과시켜 주지, 이거를 지금 통하고 있어요. CNN의 보도 보니까 8개국이 지금 협의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이 미국이 앞서는데 이 수천 년 역사로 쌓이는 전쟁 외교술은 이란이 트럼프의 허접한 외교를 지금 앞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 전쟁을 이길 수는 없는데 전쟁 외교를 이기고 있어가지고 회전 교차로에서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최근에 트럼프를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화가 되게 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벙커 부스트를 썼어요. 자, 봐라. 너가 안 도와줘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란이 어차피 트럼프를 상대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머지 세상하고 이야기하겠다. 그게 이란의 전략인데요. 알리 라리자니가 국사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란의 라리자니 안보 책임자가 어제 죽었는데요. 알리 하미를 대신해서 혁명수비대 이끌어가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요, 칸트 전공 철학자입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산 박사의 논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가지고 새로운 이슬람 혁명 정부가 21세기에 맞게끔 어떻게 접목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국가를 이끌어갈까, 이걸 평생 고민한 분이에요. 이분이 JCPO에 들어보셨죠? 2015년에 오바마 행정 때 핵 협상을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대로 가면 이란의 미래가 없어. 미국과 협력하고 서로 윈윈하면서 이란의 미래를 꿈꾸자. 바로 그 마스터 플래너가 바로 알리 라리자니입니다. 협상파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렇게 노련한 인문학적 깊이를 갖춘 사람이 지금 혁명 수비대를 지휘하니까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 지금 딱 제거해버렸잖아요. 정말 협상을 원하고 두 나라 사이에 안정적인 미래 관계를 한다면 이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기본적 상식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거되면 뭐 수십 명의 후보자가 기다리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분명에 따라서 후기지도 착착 복구하기 때문에 아마 100% 지금 알린 라인자리보다 훨씬 강경한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스라엘도 최근에 보니까 이 전쟁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꼬실 때는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무력화시키려고 맞습니다. 그건 이제 교묘한 건데요. 레짐 체인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미국이 다 90% 미사일과 핵시설 다 제거해 줬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지도부를 계속 표적 살해하면서 혼란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스라엘로서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위협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이 끝나고 싶어 하더라고 이스라엘은 되도록이면 전쟁을 다음 더 끌고 안내까지 싶어 하는 계속 겁니다. 직진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도 이제 6월절까지는 최소한 하겠다. 6월절이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거든요. 3주 정도는 더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때까지 미국이 협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예측적인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무기를 다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란은. 그동안에 이제 재래식 무기를 많이 썼고요. 어제 2,500km 사정거리에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쐈습니다. 벙커버스터를 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어딘가 승용의 비상무기가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다 없었다 그러는데 또 나오고 90%를 없었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란의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킨 게 아닌 것 같은 것이 드론도 뭐 계속 나오고 작년 6월에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표적 살해 당하면서 완전히 난도질 당했거든요. 모사드와 협력했다고 했던 수백 명을 잡아다가 처형하면서 이제 이를 악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파악하지 못하는 엄밀한 곳에 분산을 해놓거나 추적이 안 되는 곳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다 끝났다 그러는데 안 끝나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 협상 안 한다? 끝까지 갈 거야. 공격을 받고 나서 아무 반격을 못하면 이제 무기가 떨어졌다 할 텐데 항상 반격을 하잖아요. 그 이란 전쟁을 준비를 두 가지를 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소모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면전이었는데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시작했단 말입니다. 소모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미스는 드론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산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그렇게 썩 효과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란에서의 샤헤드는 이건 35,000불짜리가 1,000km를 나가서 때린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기들을 상당 정도 먼저 소멸시켜버리는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 작전이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이 성과물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거예요. 그걸 장악하면 이란은 앞으로는 어떻게 전쟁 패턴을 바꾸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 간헐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막 때려 묻지 않고 배가 지나갈 때 한번 공격한다든지 뭔가 결정적인 변수가 생길 때 또 한번 공격했는지 해서 호르무즈 해협만 안 놓치면 이 전쟁은 이란의 승리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 군함을 보내줘 했는데 아무도 동참하지 않고 이란이 미국 편에 안 쓰면 통과시켜줄게. 그리고 위안화로 결정 통과시켜줄게. 벌써 8나라 섰다는 거 아니에요, 줄을. 약 600m 미국 뒤에 쓰는 게 아니고 전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죠, 다른 나라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함을 보내는 건 중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일 좁은 데가 34km인데 이쪽으로 3km, 이쪽으로 3km만 배가 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구나. 그렇죠. 타켓 놔놓고 목표물 싸는 게 되는 거니까 죽으러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군함 대 군함의 싸움이었다면 호위를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도려내죠. 무인 수상기 가서 고속정으로 공격해버리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이 있죠. 누가 미치지 않는 이상 그 전장에 육지에서 3km 이내에 붙어 다녀야 돼요? 예. 3km도 이제 유조선이 지나가면 수심이 이제 굉장히 낮아요. 그럼 이제 한쪽으로 수심이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 3km가 이란 영해 쪽이에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를 막으려면 지상군을 보내서 상륙해서 그 지점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상군을 파견해서 호르무즈의 거점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고 그래서 벙커버스트를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부순 겁니다. 이란 쪽에 있는 너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드론이 다 이란 쪽이에요. 러시아 드론이 이란 거예요? 예, 이란 쪽입니다. 4년간의 실전 경험이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자산이죠. 그걸로 미국이 가지고 있던 비싼 무기들을 다 소진시켜버린 거죠. 예, 미국이 이제 전술에는 성공했지만 무기 힘을 가지고 이제 전략에는 실패했다. 미국 내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평가들이죠.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1년에 미국이 70개에서 80개 정도밖에 생산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썼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새로 만드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다가 히토류가 지금 한 달 반쯤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 있어서 소모전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패배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트럼프로서는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승리선언도 지금으로서는 할 방법도 별로 없는 거예요. 승리선언 몇 번 했잖아요. 정치승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했어요. 승리선언 하다가 안 되니 이제 군함 보내라고 했는데 군함 안 오는 게 다 필요 없다고 다시 트럼프 영상을 보는데 노망 같은 느낌?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요. 매일 말이 바뀌잖아요. 매일 바뀌어요, 매일. 근데 공장장 매일 오라고 불러요. 미치겠는 거예요. 저 트럼프 생각을 제가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공장장한테 내일은 우리 트럼프 독심술 전공자를 부르자. 아마 각국의 지도자들도 지금 미칠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오라는데 어떻게 변명하지? 트럼프가 오지마! 열받아갖고 영국한테 니네도 필요 없어. 그러다가 영국 군함 보내줘. 이랬다가 나토 다 필요 없어. 한국, 일본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 그 테스트 해본 거야. 노망난 거 아니야? 지금 아마 제일 힘든 사람은 다카이치일 겁니다.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딱 걸려갖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먹잇감을 못 잡아서 신경질 나 있는 이 마당에 다카이치는 가서 지금 옛날에 젤렌스키 꼴나지 않을까 겁도 나기도 하고 뭘 줘야 마음을 안정시킬까도 싶고 그래서 걱정되는 건 일본이 뭔가 조치를 취했을 때 그와 똑같은 요구를 우리한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카이치가 지금 문제입니다. 잘 버티고 현명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카이치가 보면 그런 능력은 없어. 능력도 능력이고요. 다카이치는 계속 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최대의 목표였고요. 그걸 미국이 사실은 줄 수 있거든요. 코르무즈 해협의 전투에도 사실상 자위대를 파견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되면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트럼프로서는 말 잘 듣는 다카이치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지금 그게 19일부터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트럼프가 있습니다. 미중 한 달 연기한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잠시 후 중국은 그래 연속으로 금지 과속 이런 방지턱이 있습니다.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전환이 중국한테는 60km 나쁠 게 단속 별로 구간입니다. 없어요. 중국이 잠시 후 지금까지 연속으로 사실 과속 미국에 방지턱이 비해서 있습니다. 가장 부족했던 것이 소위 소프트 파워였어요. 중국이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전전도 많이 있고 미국과 비등비등하게 기술 과학도 따라가 있는데도 세계가 중국을 아직도 우진적이고 엉뚱한 데가 있고 뒤통수를 칠 것 같고 핸드폰 해킹할 것 같고 이런 국가의 이미지가 계속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것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폴리티코에서 나토의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완전히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누구하고 파트너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중국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트럼프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파트너가 되겠어요?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가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네. 10년 뒤에 누가 최강국이 될 것 같니? 미국 빼고는 다 중국이라고 막 답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고요. 아시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중국이 최근 10년 이상 국제사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안정적이고 국제 규범을 지키고 있으며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거든요. 중국이 원하는 자리에 미국이 이미 오래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역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미국이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중국이 그 사이에 특별히 더 잘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땅을 계속 파고 막 아직도 더 있어 계속 파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석유가 90% 이상이다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국의 석유는 4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첫 번째 근데 출구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중국은 지금 85% 정도가 에너지 자금을 하고 있어요. 석유 말고도 중국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다변화시켜놔서 굳이 이란에서 석유가 안 들어오는 게 중국은 그렇게 다급하지가 않아요. 약 300m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내합니다. 군함 파견하는 국가에서도 중국을 제일 먼저 꼽은 거예요. 이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전쟁을 지휘하고 약 있는 300m 앞 유엔어 결제하고 단속 구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국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페트로 위안 시대
지금까지는 페트로 달라 시대였는데 유한 시대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건데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페트로 유한 시대를 막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세계를 그리로 몰고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때 위안으로 결제하면 통과시켜 줄게. 그랬더니 8개 나라가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할게. 미국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런 말 같은 짓이 어딨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막 중국 잘 되라 그러면서 막. 리비아의 가다피가 무너지고 사담 후세인이 무너진 것도 그게 본질적으로는 페트로 위안 문제였거든요. 미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달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때만 해도 아무도 미국의 그 무소불위 힘에 대응할 여건이 안 됐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잠시 스스로 과속 그 길을 방지턱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뭐 저는 문화인력을 전공하지만 트럼프가 와서 미국의 미래를 정말 형편없이 몰락을 앞당기게 됐던 그 결정적 역할을 해서 이거는 문명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나쁜 지도자를 뭐 기록할 건 당연한데요. 제국은 원래 스스로 망하는 법인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셈이에요. 패권의 힘을 영어로는 헤게모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헤게모니는 미국이 힘만 가져서는 안 되고요. 상대 국가가 미국의 힘을 인정해주고 그 시스템에 참여해줘서 지금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뭔가 자기가 부족할 때 지금까지는 직접 나가서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아도 됐어요. 유엔이나 뭐 WTO나 IBRD나 IMF나 뭐 이런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해왔는데 지금 미국은 유엔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죠. WTO도 자기 발로 차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딱 2가지 남아있습니다. 군사력하고 금융패권, 달러 패권이 남아있는데 지금 군사력도 이게 이상하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이 추구했던 군사패권이라는 것은 누구도 가지지 않는 무기로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공중전 중심으로 되었는데 이제 난데없이 싸구리가 지금 들어오니 전쟁을 했는데 못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게 금융패권인데 페트로 위안화가 당장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급속하게 진전이 된다면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급속하게 미국의 제국의 위치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도래하게 되는 거죠. 미국식 국방력이 이 이란 같은 나라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끝장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가진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드는 거죠. 또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했더니 공격을 받아. 또 걸프 국가들이 안전하려고 미군 기지를 유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공격받아서 이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면은 미군 군사기지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금 각국이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손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라크에서 미군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라크 의회에 거의 이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결의로 미군 나가라고 결의했습니다. 수상이 나가라 그러고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고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술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받게 이제 되는 상황이고 사우디 뭐 비전 2030 들어보셨잖아요. 뉴 퀘이트 2040 뭐는 안보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데 그걸 미국이 해줄게 했는데 오히려 위협이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끊겨버려서 확실히 깨달은 거야. 미국이라는 게 안보 자선으로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 사실 미국과 걸프 국가 간에도 상당 균열이 있을 것 같고요. 전쟁 억지력인 줄 알았더니 네. 자기들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더 위험하게 만들었던 결과죠. 석유 시추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 4주 만에 전쟁을 끝난다는 게 전쟁 무기 소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 국가들이 석유 비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비축할 수 있는 게 약 한 3주 내지 맥시멈 4주래요. 그걸 팔지 못하고 창고에 꽉 차면은 생산하는 밸브를 잠가야 되잖아요. 그 밸브를 잠그면은 큰일 난대요. 그 왜냐면 끈적끈적해갖고 배관이 다 물러붙어가지고 다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잠그면은 수압 조정이 실패해서 화학약품을 넣어서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못 쓰게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은 완전히 굳어버리면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제 3, 4주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4주면은 3월 말 지나잖아요.
이후까지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제 산유국도 자기 이제 생존이 위협받는 거야. 이란의 걸프 국가들을 때렸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요. 회전 교차로 너희들의 운명도 우리와 같이 묶여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고, 걸프 국가들도 그걸 정확하게 이제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이제 이달 말에 전쟁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지나가 버렸고, 이스라엘이 이 정도는 됐습니다 해야 공사 방면 2시 방향 멈출 것 첫 번째 같은데. 출구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공식적으로는 회전 이제 교차로에서 6월절까지 첫 전쟁을 번째 계속하겠다. 출구입니다. 그게 4월 뭐 첫 잠시 후 주거든요. 과속 근데 이번에 또 방지턱이 알릴라진을 죽으니까 너 협상 흔들리지 마라. 너 안내까지 계속 저항해. 직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란 말이죠. 한국 전쟁하고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종전까지는 정말 복잡한 셈법이 있어서 쉽지 않을 잠시 후 건데요. 과속 방지턱이 휴전의 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여야 될 이란의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배를 통과시켜 준 건 인도가 석유를 사주고 군사훈련을 같이 해서 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란한테 필요한 의학용품들을 실은 배하고 교환을 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기구나 의학용품들이 필요한 거고, 또 생필품도 들어와야 되고요. 이란으로서도 어떤 일정한 잠시 후 시간이 과속 필요한 시점이 방지턱이 지금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여서 이란이 제재를 일부 풀어준다든지 그런 식의 제한 조건들을 걸어서 휴전을 하는 것이 당장의 이제 종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란이 전쟁 끝하고 선언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종전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적어도 북한과 같은 핵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마도 이란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이제는 이란은 핵 개발을 하겠죠. 예. 알릴라이잔이라는 온건파를 협상파를 살해했기 때문에 강경파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이제 핵개발하겠죠, 이제.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거는 핵이 없어서 이렇게 당했다고 보이고요. 하겠죠. 이제는 어제 이제 그 데트로 센터 국장이 켄트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미국에 사퇴했어요. 대해서 사표냈습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나쁜 전쟁에 내가 더 이상 공직자로서 할 수 없다고. 트럼프의 오른파이고 우파 핵심이 됐다. 이런 것이 미국 내 여론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잠시 후 되시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사퇴했냐면 베테랑 센터 6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책임자였는데 양태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방면 2시 전쟁이었고 방향 첫 이란이 번째 출구입니다. 미국한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했다라고 폭로하고 사표를 했죠. 2시 방향 이제 첫 이란이 번째 적어도 출구입니다. 너들이 시작하고 너들이 잠시 후 부쉈으니까 회전 전쟁 교차로에서 배상을 2시 하라니까 방향 완전한 첫 번째 배상이야 출구입니다. 미국이 해주겠습니까? 최소한의 인도적 배상을 잠시 후 하면서 연속으로 국민의 과속 돌파구를 방지턱이 찾는 있습니다.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승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좌관이면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보좌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전 먼저 포기할 교차로에서 가능성은 양평 용문 방면 미국의 세 번째 압도적인 출구입니다. 압력이 아니면 시속 쉽지 않다라고 저는 30km 생각합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라늄 농도 60%짜리를 잠시 후 440kg가 회전 행방불명이 교차로에서 되어 직진 방향 세 있어요. 번째 출구입니다.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준인데 잠시 후 60%짜리를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90%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스라엘로서는 그걸 없애지 못하는 잠시 후 한 이 연속으로 전쟁을 과속 그만두기는 방지턱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마두로 때처럼 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다음 이게 언제 단계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계속 상황이 직진입니다. 되어버렸고 전쟁을 기본 상수로 전세가 달고 한동안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지금 전쟁 잠시 추진해야 후 된다고 하는 과속 거잖아요. 방지턱이 우리나라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서구 민주주의보다 좀 앞에 있다라는 게 이번에도 저는 증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사실 석유가 완전히 작업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가가 급등을 하느냐? 미국이 왜 그러냐면 미국은 대형 정유사들의 잠시 후 가격을 연속으로 과속 국가가 방지턱이 컨트롤을 있습니다. 못해요. 지금 정유사들은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 그들은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좋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억제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도 동시에 올라가는 방식을 취한다든지 미국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가가 오르면 미국은 바로 그냥 석유 유가 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그냥 최고 상한제 하자라고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효율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여지껏 많은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놨다. 관전 포인트가 레바논입니다.
역대 최대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파견해서 레바논에 지금 이제 침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고 한 1000명 가까이 죽었는데 베이루트 시내 한복판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1982년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파견해서 18년 전쟁했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세계 이무기 거기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지상군을 파견해서 대도심을 폭격하는 것은 보통 같으면 세계 여론의 비판을 받을 텐데 이란 때문에 잠잠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좀 혼란 상태를 되도록 오래 유지해야 레바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래서 양쪽이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레바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휴전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아젠다에 올려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정말 전범인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전범으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발부되어 있는데 총리직에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게 전범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지. 자, 이번 주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음 주도 시간 빼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약 이상민입니다. 600m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네? 네? 약 600m 지금 박스메디 연구소에서 거리에서 무언가 꾸미고 있다고요? 서울 양평 방면 좌회전입니다. 아주 약 400m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청사 사거리에서 소나기 마을 서울 양평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과일을 먹이다니 이 연사 있는 분들 잠깐만 내가 괜찮아 각스메디니까 메시지 안 돼요? 그냥 구강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를 넣지 않아서 과일 맛이 달라지지 않는 치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것은 물론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기능까지 세분화된 닥스메디 치약, 시리니 케어의 1S 치약, 잇몸 케어의 다음 더블 안내까지 S 치약, 계속 어린이를 직후입니다. 위한 치약 케이크까지 딴지마켓에서 닥스메디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구강 전용 제품들과 함께 판매 중입니다. 진보 들어왔구나. 들어왔을 때 사세요. 플러스 원입니다. 자, 박구영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이 점점 연예인이 되고 있어.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만나질 않는다니까. 후드티 그 가죽 안에 넣고 너무 귀엽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잠시 후 너무 나한테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주제부터 들어가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 주제를 다 많이 준비해 왔는데 또 딴 생각이 났어, 오다가? 딴 생각이 났어. 교수, 오후에 주제를 준비해오는 건 소용이 없어요. 딴 생각이 났어. 큰 틀의 주제는 절대 패권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예. 미국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큰 틀의 주제예요. 예. 절대 패권의 뒷모습. 제목 좋다? 잘 짓잖아. 뭔 내용입니까? 요즘 뜨는 기자님 계시네. 포탄이 떨어진 뒤에 사진을 누가 찍은 거예요. 찰나를 찍었나 본데. 미국이 포탄을 떨어뜨린 이란. 새들이 막 나아들잖아. 지금까지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의 컬처 뭐 다 합쳐보면 미국이 얼마나 위대하게 지구를 방어하고 있는가. 그렇지. 엔터테인먼트 형식으로 포장해서 그렇죠. 제공했기 때문에 흡수했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패권과 경쟁할 만한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보다 더 나은 패권을 가질 것인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네, 러시아나 중국이나. 네, 그런 면에서 상대적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 동의를 더 이상 할 수 있나?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이르렀다. 그 지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철학적으로. 이란 전쟁에 대해서 뭐 전황 얘기하고 네.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전쟁을 철학자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렇죠. 그 얘기를 할 때가 됐죠.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더라도 네. 우리는 이제 문명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돼. 50km 그렇죠.
우리가 국제 질서에 너무 무관심한 게 특성이거든요. 그렇지.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다. 이 얘기를 사실 언론들이 다들 해야 되거든요. 우리밖에 없어요.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지금 약 이런 300m 담론을 신호위반의 이끌어가는 사람은 시속 제가 보기엔 50km 단속 어주 씨가 구간입니다. 유일합니다. 칭찬이야. 그런 말은 딴 데 가서 해주세요. 우리 정치 현황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또 갑자기 왜저 이재명? 예. 제가 어준 씨한테 현상이 뭐냐라고 한 얘기를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100번 했을 것 약 같아요. 300m 근데 기억은 못 할 거라고 6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나 그거 진짜 100번 설명 들었거든요. 다 까먹었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현상이나 뭐냐면 작용은 하는데 실체가 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란 작동을 해. 그런데 그 현상의 실체가 뭐야? 이거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소유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작동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이 현상의 첫 번째 등장은 누가 뭐래도 노무현 현상이에요. 지난번 윤석열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준동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신보 진영에서는 이 현상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노무현 현상도 있었고 이재명 현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 현상을 처음에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자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이걸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그 현상이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이재명을 깨달았지. 그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팬클럽을 최초로 손절한 손절한, 해체한. 정치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는 첫 번째 계기예요. 그것이 많은 실패한 정치인들이 뭐냐, 그 현상을 소유하려고 한 거예요. 먹히지. 그리고 그 현상에 의해서 자기가 소유당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거 책을 썼거든요. 문파라는 책을 썼죠. 언론이 시민을 대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문파는 지지자를 참칭한 가짜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소유하려고 하면 문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뉴 이재명이라는 유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뉴 이재명을 논하다는 이은주 의원께서 국회에서 개최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이분이 정리를 했는데, 한겨레에서 거기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각자의 정치적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려는 개별적 집단적 모티브가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전 현직 의원 그룹에서 탈당 후 재입당파, 전형적인 보수파,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전까지 반명이나 비명을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소유하려고 한다. 제 용어로 하면.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예. 이 진단에 많은 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 시장에서는 점유 지분 확대를 도모하던 중소규모의 플랫폼들이 이걸 기회로 삼는다. 어디서 욕 안 하잖아. 나도 욕 안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욕 안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현상 박수칠 일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소유하려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저는 요한 wolfgang von Goethe의 유명한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철학자는 좀 있는 척 해야 돼요. 시사평론가와의 차이점이에요. 쭉 듣고 있다 갑자기 철학자 이름이 탁 나와. 그렇죠. 유럽 역사에서 대문호 저 선의 안에 드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리해서 지배하라. 디바이드 앤 루리지. 분리해서 지배해라. 이는 꽤 영리한 말이다. 그런데 결합해서 이끌어라. 이건 더 나은 오류다. 이 말씀. 오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뭐다? 합쳐서 결합해서 이끈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한다. 최근에 이재명 얘기를 하던데. 네. 과거에는 집도키, 삼토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집권하고 나면 항상 그건 보수가 집권해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시대 정신인가?
그렇죠. 하고 그쪽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공기가 바뀌잖아요. 새로 유입되는 지지층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심지어 윤석열 때도 그래요. 그렇죠. 어느 때는 있죠. 진보가 집권했을 때도 무당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혹은 살짝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몰랐던 저기만의 가치가 있나 하고 살짝 경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규 유입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는 걸 모든 정치가 바라는 바죠. 근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뉴 이재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 그 사람들을 오래된 지지층이 잘 흡수하고 같은 주파수가 되게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번에 차이점이 뭐냐면 그 이전의 지지층을 비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거는 처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과거 이력을 가지고 폄하하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데이터의 말에 따르면 내부의 분열을 예측하면 그건 그 현상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600m 소유하려는 신호위반 및 시속 노무현 60km 문재인의 빚이 없기 부족합니다.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어딨어. 뚝 끊어서 과거는 다 부정하려고 하더라고. 약 만약에 300m 김대중 대통령에게 과가 시속 있다. 60km 단속 노무현 대통령의 구간입니다. 과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한계였다 하고 끌고 다음에 그런 과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진보 정치고 민주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해야 될 정도라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으면 노무현을 탄생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노무현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 기반에 섰던 거고 문재인이 있었으니까 이재명이 쓰는 거고 이재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 정권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끌어가지고 그 이전 권을 다 부정한다는 얘기 말이 되나. 그거는 전문용어로 생각 안 되고 말도 안 된다. 유재명 현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분열을 조정하면 이재명을 잠식하는 겁니다. 문파. 네. 문파가 그랬거든. 자기들만이 진정한 문재인 지지자라고 했었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그래서 제가 저것은 작전 세력이고 그게 기술이 들어간 거죠. 순수한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그렇게 이용해서 사실은 갈라치게 하는 건데 문재인을 제외한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우리만이 진정한 이재명 지지자고 나머지 반명인 거야. 근데 그 세력을 기반으로 쓰고 싶어 하는 정치적 욕망이 있으면 그걸 갖다 쓰고 싶겠지. 예.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재명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약 600m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양평 문재인 교차로에서 제거했잖아요. 청평 방향 문파에서 문재인 왼쪽 제거됐어요. 이재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재명 현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나중에 이재명을 파괴한다. 그래서 좀 싸우더라도 끝나고 나면 지금 검찰개혁 잘 됐어요, 못됐어요? 잘 된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을 수호하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약간 실수를 했다 하면 오늘 같은 날 이래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한 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누구의 말인지 알죠? 오늘 주제로 가면 마가들이 유라비아란 말 써요. 마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 기둥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유럽에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출생률이 1.3이에요. 예상에 따르면 유럽에 와 있는 아랍인들은 3.5야. 그러니까 유럽은 곧 유라비안들의 세계가 된다. 그러면 세계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누구냐? 우리 미국밖에 없다. 근데 미국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인종들을 가능하면 추방하거나 억눌러야 된다. 이게 America Alone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트럼프 등장할 때 마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미국에서도 이들의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유색인종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백인을 소수민족으로 만들려고 한다. 요즘에 우리나라 그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면 약간 변형하고 수입해요. 중국 애들이 다 와서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불법입니다고 하면 네. 마구 쫓아내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반한 거예요. 네. 여기서. 세계를 구할 자는 우리밖에 없다요. 마가들이 하는 얘기가 백인들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 세계를
애를 유색인 종들이 점령하려면 애를 많이 낳았어. 애를 많이 낳으려면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투표권을 없애야 돼. 이게 막아야 생각입니다. 약 300m 이라고 하는 이걸 빅테크를 청평 방향 주도하는 사람이 실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 300m 여자들 시속 투표권을 주는 60km 박수영 그게 고속도로 AI를 구간입니다.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들의 리더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렇죠. 어제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아메리카 아메리카 언론이라는 직진입니다. 주제로 트럼프 사진이 실었어요. 트럼프가 지금 어떤 상태냐? 각국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를 가져와라. 유조선을 약 600m, 보호하라. 아무도 시속 호응하지 않으니까 70km 단속 미국만 구간입니다. 홀로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뉴욕타임즈에서 왜 미국만 언론 혼자 남게 됐는가를 설명을 해요. 마가의 핵심 논쟁이 뭐냐면 아메리카 포스트잖아요. 근데 아메리카 포스트가 아메리카 언론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어요. 안에.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아메리카 포스트는 즉 약 300m 미국만 시속 홀로 70km 남게 단속 되는 구간입니다.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메리카는 뭐야? 몰라요. 왜 방점의 앞쪽에 있는 애기에 있는 거야? 전라도식 영어라고 발음이 좀 서투르거나 할 때 부끄러움을 몰라야 됩니다. 영어만 들어보면은 우리는 출신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이다 하면 I am a Catholic. 그렇죠. 영어만 들으면 바로 알아. 그렇죠. 제가 독일어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전라도도 5개 하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아직도 있어? AI 여기까지 확장하면 어떻게 주제를 AI 전쟁으로 가고 있다. 그럴 때 지금 미국이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언제? 올해 1월 9일 날 미국의 전쟁부가 인공지능 전략이라는 잠시 후 공식 야생동물 문건을 출몰 주의 만들어서 구간입니다. 배포합니다. 나 이거 봤어? 봤어. 나도 봤어. 끔찍한 노래 같아요. 그렇지. 이게 지금 AI 빅테크들에게 송부를 해요. 거의 강요하다시피 약 합니다. 600m 미국이 시속 70km 군사적 박수영 AI 단속 구간입니다. 우위를 가속화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전 국가 기관은 지금부터 AI를 전 약 세계에서 가장 빠른 300m 속도로 가야 시속 됩니다. 70km 박수영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떤 관료주의도 이에 대항하며 용서하지 않겠다. 특히 거기에 이런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 전투부대와 최고의 기술, 빅테크와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AI가 사람을 죽이는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걸 이해한 엔트로픽이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기술 정보는 수년이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무기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빅테크에서 새로운 AI 관련 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최고의 기술은 몇 시간 안에 국방부 무기화를 시켜라는 게 의무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진짜 무서운 얘기다. 예, 지금 빅테크에서 개발한 최고의 기술은 누가 가져야 된다? 국방부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 안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실험적인 기술도 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를 버리고 냉철한 현실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전쟁부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념적 튜닝이 포함된 AI 모델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 막 죽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 안 돼. 다른 사람은 타양성을 인정한다? 안 돼. 미국인과 백인과 아랍인이 평등하다? 안 돼. 미국인과 이란이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튜닝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겠어요? 국방부가 아니고 전쟁부라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전쟁부에 올해 1월 달에 나온 공식 문건이에요. 그리고 이거 빅테크들한테 보냈습니다. 전 부서에 보냈어요. 오늘 3개의 주제를 한 거 아니야. 이미 마무리로 가주세요. 약 600m 그러니까 지금 신호위반 및 미국이 시속 70km 자, 단속 이런 구간입니다. 방식으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제거하고 오로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빅테크를 활용해서 300m 신호위반 및 지금 시속 이란 70km 전쟁도 이 단속 문서를 구간입니다.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으로 이해되냐면 데이터 수집이에요. 그렇지. 미국인들은 지금 전쟁 비즈니스와 함께 전쟁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약 미국의 600m 한계가 신호 위반 명확히 및 드러나고 시속 있다. 70km 단속 구간입니다. 미국이 원했던 제국의 몰락은 거꾸로 이걸로 시작되는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약 모두가 300m 확인하는 건 뭐냐? 신호 위반 및 미국에 시속 대항하는 70km 방법이 단속 뭐구나를 구간입니다. 전 세계가 본 거예요. 앤드릴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 빅테크 중에 드론을 가지고 수십억짜리 하는 건데 그 드론은 앤드릴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패권은 매일매일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다 버리고 내 밑에 다 복종해. 복종할까? 그게 마가의 사고방식이니까. 마가는 미국만 위대하고 나머지는 다 발밑에 꿇어야 되는데 이 마가의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제 이 문법을 다 만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AI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빅테크 리더들이 또 그 정도 수준의 사고방식밖에 안 되니까. 네. 마가 1기 때는 빅테크 중에 아까 피터 틸이라는 팔란티어 대표만 붙었어요. 지금은 다 붙었어요. 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돈이. 네. 전쟁만큼 더 쉽게 더 빨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없어요. 전쟁 때 패권이 바뀌거든요. 이번 전쟁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첫 번째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설명하고 했으나 오늘 이 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 뭘 더 있어?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약 600m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주식시장을 띄우는 걸 봤더니,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해내는 걸 봤더니, 약 우리 선택을 300m 옳았어.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끝!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에서 대심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친구 손정원. 어디야? 유턴? 위에 올라갔다 다시 유턴해서 내려와야 돼? 다 온 거지? 손실없더라, 야. 아니, 나는 배기가 녹음이 또 안 됐어, 희한하게. 마이크가 이거 골 때려. 연결이 붙었다 떨어졌다 막 지랄 발광을 하네. 몰라, 씨. 빨리 와.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19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